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의 책방 책 읽어주는 작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네,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16번째 시간인데요. 네, 벼랑 끝 할주로 감사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는 탈무드에 있는 말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배우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 모든 일상이 지혜를 깨닫는 배움의 장이고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역시 감사한 일이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할 일이 있어 감사하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하다. 바르게 살 수 있어 감사하다.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쓰며 독자와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살아서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살아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있어 감사하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 감사하다. 뭐든 할 수 있는 손발이 있어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적다 보면 감사할 일이 가속도가 붙어 끝이 없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니 더욱 감사하다. 몇 개월 전 평촌에 미팅이 있어 나갔다가 강명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 한참을 손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비가 내렸다. 집에 갈 일이 걱정이 된 내가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푸념을 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주섬주섬 무엇을 찾기 시작하더니 테이블에 검정 우산을 하나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다. 가실 때 이거 쓰고 가셔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쓰고 가셨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우산은 사랑의 릴레이가 되어 꼭 필요한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우산이었다. 날씨가 쌀쌀했는데도 그 우산 속에 있는 나는 정말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했었다. 따뜻한 배려로 많은 사람이 따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했다. 그 우산은 분명 많은 분에게 이런 소중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신비의 우산이 될 것이다. 감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좋은 면을 보게 한다. 감사는 행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높여준다. 감사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든다. 감사가 습관화될수록 성격도 밝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부메랑처럼 감사를 되갚게 되며 그 마음은 확산되어 주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감사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촉진제와 같아서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가속도를 붙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끔씩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자. 사소한 기쁨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다 보면 마음속이 어둠의 점차 밝은 빛으로 바뀌어간다. 슬프거나 우울했던 감정들도 커다란 긍정의 지우개로 쓱쓱 지우면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가슴 벅찬 기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진정한 감사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자.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이다.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극복해 나갈 때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뇌를 깨우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2018년 10월 일요일 아침 목에서 피가 몇 번씩 넘어왔다. 교육지원청 일찍 근무가 있는 날이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 걱정이 되어 일찍 근무를 마치자마자 응급실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마스크가 씌워지고 딸아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격리되었던 이중문으로 된 112인 응급병실로 옮겨진 후 결핵이 의심된다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다. 다행히도 결핵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었다. 그때 그 검사 결과가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면역력이 약한 딸에게 옮겨질까봐 조바심이 났었기에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저런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요즘처럼 전염병만 아니면 괜찮았다. 병명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했다. 격리가 풀려 입원실이 없어 응급병동으로 병실을 옮겼다. 거기는 중증 할머니들이 계시는 7인 병실이었다. 식사도 먹여드려야 하고 대소변을 병실에서 받아내야 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병실이었다. 하루에 몇 번씩 대변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지만 코를 막는 행위 자체도 할머니들께는 미안하고 죄스러워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덮어쓰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희망을 잃어버린 채 간병인들에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애처로워 보였다. 혼자만 나중에 들어와 먼저 퇴원하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퇴원한 다음 날 안과를 가려고 집을 나섰다. 딸의 차를 얻어 타고 길에서 내리자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으로 으악 하면서 내리지도 못하고 되돌려 앉지도 못한 채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었다. 지나가던 학생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요청해 도움을 받았지만 옴짝달짝할 수 없었다. 119에 신고해달라 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구급차를 기다렸다. 에구, 그렇게 어떻게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네. 내가 어떻게라도 해볼 테니 바닥에 앉기라도 해봐요. 길 옆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나오셔서 어떻게 바닥에 앉아보기라도 하라고 가까스로 몸을 들어 앉혀주셨다. 참 고마우신 분이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지고 이번에도 응급실 행이 되었다. 또 입원하여 MRI를 찍고 검사를 받았다. 3년 전에 시술받았던 허리 디스크가 가끔씩 이렇게 말썽이다. 작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었는데 시술은 벌써 2번째다. 굳어버린 디스크 조각이 깨져나가면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했던 것이다. 전년도에 떨어져 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굳어버린 디스크는 보관되지 않으니 근력을 키워서 보호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하면서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유했다. 꼬리뼈에 척추 주사를 맞고 그나마 조금 거당할 수 있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켜준 119 소방대원님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내일처럼 도와주셨던 분식집 아주머니, 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며 애태웠던 딸, 응급실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했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 한구석이 가시방석이었다. 직장에서 내 빈자리를 메꾸느라 어느 누구든 대신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민원이 바로바로 응대가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력을 찾아야 했었다. 이렇게 아플 때마다 바짝 건강에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도 소홀해지기 일쑤다. 나이 60이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키워지질 않아요. 50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운동하셔서 근력을 키워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하셨다. 부지런히 몇 년 동안 몸에 맞는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가 연회원을 등록했지만 바빠서 몇 번밖에 가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운동 부족으로 1년이 지나 2019년 말 또다시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입원 치료를 했다. 그때는 그나마 집에서 발병해 다행이었다. 조카 결혼식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 꼼짝할 수 없게 되어 남편과 딸이 고생했다. 혼자 있다가 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얼마나 고생했을 것이다. 늘 주위에 누군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강의를 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내 건강이 심각하다는 것과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의 근본이요 가장 고귀한 미덕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의 삶 곳곳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감사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축복이 따른다. 감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무한 성장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한 존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마주하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내 온몸에 스르르 녹아든다. 그래서인지 몸이 아파도 전혀 짜증이 나지 않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생각나면서 행복한 기분에 마음까지 평온해진다. 그래서 아파도 회복이 빨리 되는 듯하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서 자기혁명 프로젝트 회원들과 공유한다. 손글씨를 쓸 수 없는 날에는 휴대폰으로 감사일기를 적었다.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다.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 내 생의 밑줄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이다.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극복해 나갈 때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뇌를 깨우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마음이 참 말을 안 들을 때도 많지만 내 마음을 잘 다독여가면서 내 마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내 일을 즐기며 내일을 꿈꿔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